레오가 대기록을 썼습니다. 첫 시즌에는 867점,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1084점,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는 이게 사람입니까? 1282점. 레오 선수를 보면 배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자, 스포츠앤 플러스 목요일은 배구로 채워집니다. 오늘도 배구계에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정해보는 주간 최우수 선수, 내 맘대로 MVP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오간사의 배구 위키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배구계에 도는 비밀 이야기 시크릿 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할 목요일의 두 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막 감스트 오스트 오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해영입니다. 오늘 배구계에 슬픈 일이 있어서 검은 옷 입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 어떤 슬픈 일이 있길래? 일단 헤드라인에서 밝혀주시겠습니다만 표정은 밝은데요, 선생님? 제 얼굴은 항상 밝죠. 네. 그러니까 옷으로 그 마음을 대신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급히 해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원래 까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는 길에, 방송하러 오는 길에 정말 슬픈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급히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급히 대본도 수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배구계 헤드라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휴직을 왜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스포츠 취재하고 다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과업이 두 가지입니다. 네.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보는 일. 요즘이 제일 이제 시즌이거든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사 걱정 없이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가요? 사실 저희 직업이 항상 이제 똑같이 하는 말인 거예요. 내일 뭐 쓰지? 그런 고민만 덜어도 되게 좀 마음으로 편한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배구를 즐기고 온 김효경 기자의 배구계 소식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간 배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배구 소식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배구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들, 저희 샘플의 목요일 밤 10시 와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배구팬 여러분들께 소문도 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위클리 헤드라인입니다.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레오 선수가 V리그의 새 역사를 썼다는 소식인데요. 통산 득점 1위, 박철호 선수의 기존 기록을 깨고 레오 선수가 통산 득점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봄 배구를 앞둔 대한항공이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외국인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막심 선수가 교체 선수로 왔고 올해는 V리그를 경험했던 러셀 선수, 코털로 유명한 카일 러셀 선수가 교체 선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V리그의 존잘, V리그의 얼굴, 3대 미남 중 한 명. 문성민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문성민 선수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문성민 선수가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급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번 시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좀 마무리하고 뭔가 좀 아직은 좀 먼 얘기가 아닐까.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뭔가 제가 배구 취재 경력이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시작할 때 이제 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김연경 선수랑 문성민 선수였거든요. 그 두 선수가 코트를 떠난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되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느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의 시대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어서 뭐 당연히 피할 수는 없는 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가슴속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감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헤드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배구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레오가 대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정된 기록 갱신이었는데요.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서 이날 18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6,619득점이었는데요. 6,623점을 올렸던 박철우 선수를 뛰어넘어서 네. V리그 남자부 통산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레오 선수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쿠바 출신이에요. 이제 20살 때 이제 보트를 타고 쿠바를 떠나 망명을 해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는데 삼성화재에 입단하면서 정말 레오 선수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배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고요. 삼성화재 이제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였고 이제 2020-21 시즌 OK저축은행에 입단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이끌었고 올해는 현대캐피탈에서 이제 챔프전 직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통산 득점 기록을 세운다는 거 여러 가지로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많은 점수를 쌓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기간을 우리 리그에서 보냈다는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철우 선수 그러니까 기록을 세부적으로 보면 박철우 선수는 2005년 V리그 원년부터 19시즌을 뛰면서 564경기에서 6,623점을 기록한 건데 레오는 김효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화재에서 3시즌, OK저축은행에서 3시즌, 그다음에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까지 7시즌 동안 그러니까 7시즌을 다 채우지 못했죠. 네. 7번째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29번째 경기만에 6,637점.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보통 그냥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 V리그 가면 어깨 갈고 오는 리그야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때리면서 단기간에 많은 득점을 하고 나가는 리그라고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데 레오 선수는 7번째 시즌까지 뛰면서 그러니까 장수하는 외국인 선수인데다가 많이 때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오 선수가 이번 7번째 시즌을 시작하면서 박철우 선수가 갖고 있는 통산 득점 1위 기록을 넘어서겠다라는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네. 레오 선수의 득점 기록을 시즌별로 보니까요. 첫 시즌에는 867점,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1084점,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는 이게 사람입니까? 1282점. 경기당 30점 이상 올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OK저축은행 이제 들어와서는 870점, 921점, 955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는 700점대에 가까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오 선수를 보면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배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진짜 뭐 어마어마한 대기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레오 선수가 한 점 올릴 때마다 신기록 경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철호 선수가 썼던 기록을 깬 건데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게 당분간 과연 이제 두 분께서 기자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나올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득점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제 1위가 레오, 2위 박철우 선수고요. 네. 3위가 문성민 선수인데 이제 문성민 선수 은퇴하죠. 했죠. 그리고 4위 전광인 선수가 4,749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광인 선수는 좀 추격이 어렵고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수를 찾아보니까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정지석 선수입니다. 지금 4,274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정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졸 선수라서 1995년생입니다.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한 6, 7년 적어도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레오 선수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한국에서 뛰어서 6,000점 이상 올린다면 정지석 선수가 보통 한 해에 한 500점에서 600점 정도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한 6, 7년 정도가 더 지나면 추월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물론 레오가 정지석이 그 기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문제.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조건이 많습니다. 일단 레오 선수가 멈춰야 된다라는 그렇죠. 조건이 가장 먼저 붙고 정지석 선수가 지금의 기량을 앞으로도 말한 것처럼 한 10년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어려운 과제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레오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레오 선수 에이전트 분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레오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한국에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이제 현대캐피탈이 우승을 하든 하지 않든 현대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시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레오 선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기장에 자주 오는데 이 아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면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 학교로 진학을 해서 뭐 본격적으로 운동 같은 것도 시켜볼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1, 2년 정도는 한국에서 더 뛸 수도 있고 먼 훗날에는 레오 주니어가 그렇죠. 한국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레오 선수가 OK저축은행에 있을 때 뭐 전문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 레오 네. 아들이 OK저축은행의 팀 훈련 공식 훈련 말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동료 선수들하고 코치들하고 배구 연습을 좀 했대요. 근데 가능성이 꽤 보인다라는 오. 게 그 관계자분들의 평가였습니다.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다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기록을 세울지 레오 선수의 기록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도 역시 외국인 선수 관련 소식이네요. 네, 이제 코수염을 휘날리던 우리 러서방이 다시 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0-2021 시즌부터 한국전력에서 뛰었고요. 삼성화재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2년간 뛰었던 선수인데요. 대한항공의 러브콜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러셀 선수 하면은 역시 뭐 서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트당 0.74개. 보통 0.5개 정도 하면 서브 1위거든요. 네. 근데 한 그거보다 50% 이상을 했으니까 강력한 서브를 가진 선수이고요. 특히 V리그 역대 최다 기록인 28경기 연속 서브 에이스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8개 연속으로 넣은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8개 네. 연속? 우와, 진짜 할 말 안 났겠다. 이 러셀 선수가 네. 지난해에도 사실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서 트라이아웃을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네. 이제 그 팀이 그리스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는데 또 어쨌든 러셀 선수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원래 다른 구단에서 중간에 영입을 했을 때는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러브콜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국에 왔고요. 이 그리스 리그에서 기록을 보면 여전히 공격 종합과 서브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좀 경기력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앞서 러서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러셀 선수가 재미교포 이유아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그 적응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전혀 없다. 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우리는 보통 좀 멀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처가댁에서 좀 너무 가까우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잘 돼서 오는 거니까 네. 이게 뭔가 본인이 안 됐을 때는 이 처갓집에도 뭐 별 면목이 없지만 네. 대한항공이라는 좋은 팀이 나를 원해서 뭔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러서방의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러셀 선수가 이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번개불에 콩 그렇죠. 볶아 먹듯이 결정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좀 팬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스바니의 이름이 언급되고 영입이 확정되기까지 한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요스바니,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원픽은 요스바니예요. 네.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죠. 건강한 요스바니. 그런데 요스바니 선수가 무릎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단에 자신의 무릎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한항공은 건강한 요스바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픈 통증을 안고 가야 되는 요스바니라면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그럼 챔프전 가야 되고 캠프전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체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러셀 선수가 못 온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1차 시도 때는 못 온다고 했는데 러셀 선수가 다시 연락이 온 거죠. 구단에서 나 놓아줄 수 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13일 저희가 이제 방송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이 나갔을 때쯤은 이제 러셀 선수의 데뷔전이 열렸을 수도 끝났겠죠, 있다. 지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이제 러셀 선수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한국전력을 상대하게 될 텐데요. 대한항공은 지금 지난 시즌에 막심과 같은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심 선수가 3경기 챔프전 3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이번 시즌에 외국인 선수를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후보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러셀 선수가 본 배구에 가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다음 시즌에 외국인 선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마침이란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요스바니의 부상 때문에 이제 러셀 선수가 오는 건데 사실상 아까 오영 기자 말했다시피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막심이 와서 그렇죠. 지난 시즌 우승에 일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부상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미리 있을 경기를 위한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요스바니 선수가 기량만 봤을 때는 러셀 선수보다 나은 거는 뭐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하는 것과 아픈 선수와 하는 것, 그리고 또 어쨌든 건강한 선수와 하는 것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외국인 선수 교체가 사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규정상 45일치의 잔여 연봉을 또 주면서 계약 해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적료도 발생한데도 대한항공이 데려왔다는 건 러셀 선수로 무조건 좀 우승하겠다.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렇죠. 확실히 그래도 러셀 선수만이 갖고 있는 요스바니와 차별점이 있을 텐데 아까 말한 공격력 부분에서 특히 서브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시즌, 그러니까 원래 대한항공은 강력한 서브로 상대를 흔들고 거기에서 이제 상대가 흔들렸을 때 또 공격을 시도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패턴이 있던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이 서브가 무뎌지면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5시즌 연속 통합 우승 도전이 무산됐죠. 반대로 뭐 KB 손해보험이나 현대캐피탈은 또 경기 시작부터 강력한 서브로 들어오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하던 걸 못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러셀의 합류 효과는 원래 대한항공이 보여주던 그런 강력한 서브로 시작하는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KB손해보험 또 현대캐피탈과의 대결도 강력한 서브 대결로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띄운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번 러셀 선수 교체와 관련해서 KB손해보험 특히 이제 이해 당사자입니다. 사실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아폰소 감독의 발언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뼈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를 이렇게 제한 없이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요지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 시즌에도 이제 대한항공이 막심 선수를 데려왔었고 우리카드도 이제 2020-23 시즌에 이제 외국인 선수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다른 프로스포츠를 봐도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올 때는 특정 기한을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 데려온 경우에는 맞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를 뛸 수 없게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그거를 조금 약간 이용을 하거나 좀 오히려 좀 다른 팀과 좀 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는 조항인데 이 아폰소 감독도 그런 걸 짚은 거죠. 실제로 올 시즌 대한항공의 그 외국인 선수 추이를 보면 요스바니 선수를 처음에 계약을 했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해서 막심 선수를 대체 선수로 데려왔고요. 네. 막심 선수와 이제 요스바니 선수 중 고르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요스바니 선수를 선택했지만 다시 또 부상이 발생하면서 만약에 막심 선수가 삼성화재에 가지 않았다면 또 막심 선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팀에서 외국인 선수를 2명을 쓰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규정에는 없지만 연맹에서 네. 막심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사실상 대한항공이 막심까지 보유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만류하려고 했었죠. 이거는 네. 좀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건 강행하는 걸 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규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걸 피해서 다시 러셀 선수를 데려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한 시즌에 여러 명의 외국인 슬롯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맞습니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아폰소 감독이 처음 얘기했지만 일부 구단 관계자들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폰소 감독이 이야기를 해줘서 속 시원했다. 이런 우리가 반응도 못하는 말 있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해줘서 네. 고맙다는 거죠. 근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재 규정상 국내 선수는 4라운드 이전까지 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구 팬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전력 서재덕 선수의 현대캐피탈 이적 무산 사건이
그게 뭐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네. 이제 그 지적을 해서 이제 무산된 일이긴 한데 사실 4라운드 개시 이후에 이제 진행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을 아무도 체크를 못 하고 있던 약간 상훈화된 규정인데 규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해서 반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수는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 선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폰소 감독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근데 이제 V리그라는 이 리그의 특성상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규 시즌 잘 하다가 시즌 막판 홈배구가 진출해야 되는데 다쳤어. 근데 이 선수를 교체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약간 현실적인 고민을 코보는 특정적으로 다른 종목과 달리 이 V리그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차이별을 뒀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코보가 외국인 선수 보유 관련 규정을 조금 손보는 방법으로 네.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럴 않을까라고 필요성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실무자회에서도 어쨌든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늘리고 대신에 이제 출전 제한을 두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이를테면 외국인 선수를 2명으로 늘리고 아시아 쿼터 1명을 둬서 총 3명의 외인을 보유하되 그 중에 코트에 설 수 있는 건 2명으로 하자. 네. 그럴 경우에는 1명이 부상이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 올해 한국전력 같이 급격한 좀 전력 하락 이런 사고를 막거나 좀 문제가 생기는 걸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곳과 좀 비슷한 팀들이 여자부에도 있는데 현대건설과 정관장도 두 외인이 모두 부상 중입니다. 근데 여기는 외국인 선수 교체 없이 간다면서요? 네, 일단 두 팀의 사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위파이 선수가 올 시즌 복귀가 무조건 불가합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이제 국내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사실 위파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개막에 맞춰서 복귀할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네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실 외국인을 교체하는 방법도 고심을 했는데 어쨌든 팀에 맞는 선수 그리고 좀 적응할 선수를 찾는 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포기를 한 거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부키리치 선수가 이제 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사실 복귀가 쉽지는 않은데 아직 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빠를 경우에는 뭐 플레이오프는 어렵지만 챔프전에 진출할 경우에는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부키리치 선수는 재활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네. 빨리 재활해 네.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군요. 고이진 감독의 말에 따르면 정말 기도라고 하고 싶다 그런 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내고